안녕하세요. 요즘 아이 낳고 집 구하시는 분들 전세자금 부담이 크실 텐데요. 마침 주택도시기금 딱 맞는 정보가 올라왔어요.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라고요. 이게 왜 특례인지 또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정부 주거복지 상품 중 하나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뭐랄까 특별판 같은 거죠. 요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니까 신생아 키우는 가정에 좀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정책적 고민이 보입니다. 단순히 금리만 낮은 게 아니라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그 대상 조건부터 좀 짚어주시죠. 네, 일단 가장 기본은요, 대출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2년 안에 아이를 낳았거나 혹은 입양한 경우여야 해요.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되고요. 23년 이후 출생. 네네. 그리고 중요한 게 무주택 세대주, 집이 없으셔야 하고요.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다고요? 네, 맞아요.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. 소득 기준도 있겠죠? 그럼요.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1억 3천. 네. 이게 뭐 중산층까지도 어느 정도는 지원하려는 걸로 보여요. 근데 맞벌이면 기준이 확 올라가던데요? 네, 맞아요. 맞벌이 부부는 합산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. 오, 2억 원이요? 다만 조건이 있어요. 부부 각자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. 둘 자요. 아하, 각자 한도는 또 있군요. 네. 그리고 자산 기준도 있었죠? 네, 순자산 기준 부부 합산해서 3억 3,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게 2025년 기준이에요. 3억 3천7 소득뿐 아니라 자산까지. 어우, 꼼꼼하게 보네요. 네, 그렇죠. 특히 이 자산 기준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똑같거든요. 근데 집값 차이가 크니까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좀 체감하는 문턱이 다를 수는 있겠다 싶어요. 그렇겠네요. 그리고 또 중요한 제한이 있던데요? 중복 대출 안 된다는 거요. 맞습니다. 세대주 본인 포함해서 세대원 중에 누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주거 관련 대출이 있으면 어렵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자격 요건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.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해요. 자, 그럼 조건이 맞는다면 실제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도랑 금리 좀 볼까요?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. 네, 한도는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고요. 2억 4천. 근데 이건 전세 보증금의 80% 이내에서만 가능해요. 보증금 80%. 잠깐만요. 자료 보니까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3억까지 가능했었네요. 지금은 아니고요. 네, 2억 4천이 현재 기준. 그리고 금리.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에요. 연 1.3%에서 4.3% 사이로 나오는데 1.3%요? 와, 네, 물론 소득 수준이나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 낮은 금리가 처음 4년 동안만 적용되는 특례라는 점이에요. 맞아요. 이 4년 특례, 이게 진짜 매력 포인트 같아요. 근데 기간 연장도 가능하죠? 네, 기본 계약은 2년 단위인데 최장 12년까지는 이 특례 금리로 연장이 가능해요. 12년. 와, 길다.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. 네? 대출 기간 중에 아이를 또 낳으면 한 명당 4년씩 특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납니다. 정말요? 한 명당 4년씩이나요? 네, 그래서 최장 20년까지도 이 낮은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. 와,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. 그렇죠. 이게 단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말 출산을 장려하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셈이죠.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. 네, 뭘까요? 이 특례 기간, 그러니까 기본 4년의 추가 연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요. 그때는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처음 대출받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중 금리가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장기 상환 계획 세울 때는 이걸 꼭 생각하셔야 해요. 특례 기간 후 금리 변동 가능성.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장기적으로 봐야 하니까요. 그럼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이 대출을 쓸 수 있는 건가요? 이것도 기준이 있죠? 네, 있습니다.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요. 85제곱미터. 국민 평형이네요. 네,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요. 역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. 오피스텔도 되는군요. 네, 단 수도권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조금 더 넓게 봐줍니다. 그리고 전세보증금 상한선도 있죠? 네, 그것도 지역별로 달라요. 수도권은 5억 원 이하, 5억?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 전세집이어야 합니다.
이 기준들을 보면 확실히 뭐랄까 아주 비싼 고가 주택보다는 일반적인 중소형 주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보이네요. 맞습니다. 정책 방향이 그렇죠. 서민, 중산층 주거 안정이 목표니까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 시기. 이거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. 언제 신청해야 하죠? 이것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해요.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이라고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, 이 두 날짜 중에서요. 네.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. 아, 더 빠른 날 기준 3개월. 예를 들면 잔금일이 9월 1일이고 이사해서 전입 신고한 날이 9월 10일이면 9월 1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거죠. 정확합니다. 네, 날짜 계산 잘 하셔야 하고요. 갱신 계약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 갱신도 3개월. 네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. HUG나 HF 같은 보증기관 통해서 보증서를 받아야 할 텐데 그 보증 신청 기한도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. 아, 보증서 기한도요? 네, 그래서 절차가 생각보다 좀 촘촘합니다.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시기 놓치면 이 좋은 혜택 못 받으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. 이건 분명 최근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.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오늘 쭉 살펴봤듯이 아이 출생 시점부터 시작해서 소득, 자산, 또 대상 주택, 그리고 신청 시기까지 만족해야 할 조건들이 꽤 꼼꼼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초기에 낮은 금리 그리고 추가 출산하면 기간 연장해주는 혜택. 이게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요. 말씀드렸듯이 특례 기간 이후에 금리 변동 가능성이라든지 또 자산 규준 같은 게 지역별로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겠죠. 주거 지원으로 출산율을 좀 높여보려는 정책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더 자세한 내용이나 내 상황에 이게 딱 맞는지 궁금하시면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요. 아니면 여기 안내된 수탁은행들이 있거든요. 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, 하나은행. 이 은행들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네, 어떤 걸까요? 이 대출의 조건들 있잖아요.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. 또 아이 더 낳으면 혜택 기간이 늘어난다. 이런 조건들이 과연 주거 지원이 꼭 필요한 가정들의 어떤 가족 계획, 그러니까 아이를 언제 얼마나 낳을지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정책의 의도와 개인의 삶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